부산의 좌천동에서 와이프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렇게 정양과 그 이상한 사람과의 대치 후 어느새 시간이 멈춰진 것만 같았고 정양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정말 나쁜 놈이네. 그렇게 많은 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저씨만 더 힘든 건 몰라? 물론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정양은 쿨하게 반말을 했다. 그리곤 그 놈이 하는 말이 들렸다. 너희 같은 놈들은 이런 잡것들을 달래서 보내려고만 하니 이놈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걸 내가 힘으로 찍어 죽여버리는데 날 왜 방해하는 거냐? 도저히 둘의 대화는 이해가 안 됐다. 그렇다고 저 같은 찌그러진 사람이 끼어들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쯤 우리 정양이 말했다. 이봐, 아저씨,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나한텐 안 되는 건 몰라? 더 이상 큰일 보기 전에 빨리 그 귀신들 풀어주고 조용히 살아, 아저씨. 그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수히 응 알았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영으론 힘들어도 사람 힘으로 내가 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걸 알지 않냐? 그러자 정양이 말했다. 점점 이 아저씨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렇게 정양은 더 이상 말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용히 있었다. 반대편 아저씨 또한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가만히 있었다. 뻘쭘해진 저는 그것만 지켜보다가 5분, 10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조용하던 분위기에서 아저씨가 소리를 확 지르며 말했다. 네가 뭔데 날 방해하는 건데. 그 소리를 지르며 정양에게 달려드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저씨한테 달려들었다. 개싸움이 되어버렸고 정양은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놈의 기집애가 지 애인 처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도 어쩌겠냐. 열심히 맞고 있는데 아직 어린 놈이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그렇게 열심히 쳐맞고 정양한테만 못 가게 맞고 있을 때쯤 저 멀리서 우리의 담배 패밀리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애들이 제가 열심히 쳐맞고 있는 걸 보니 달려와서 간신히 제압을 하곤 일단 각자 팔이며 다리며 잡고 못 숨지기게 하고 있을 때쯤 무언가 서늘한 느낌이 들며 우리 애들도 모두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주위로 새카만 모습들이 하나둘 모여 그 수가 엄청나게 나타나 그 남자에게로 모이는 것이다. 그리곤 하나씩 그 남자에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경악을 하며 재빨리 도망쳤고 정양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정양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조용히 둘이서 대치하고 있을 때 그놈 뒤에서 나오는 영과 정양 뒤에서 나오는 영이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서로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놈의 영이 갈기갈기 찢겨 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양을 덮치려고 하자 제가 막은 것이다. 저와 그놈이 치고 받고 있는 동안 그 영들 싸움은 계속되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와서 어느 정도 속박을 하니 그쪽 영도 사라지는 게 보이자마자 그놈한테 잡혀있던 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내며 그놈 몸 안에 들어간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평소엔 힘이 약한 귀신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으니 지금은 자기를 지키는 영이 사라졌으니 자기가 고통받을 차례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란 녀석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싶었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제 뒤통수를 갈기며 하는 말이 들렸다. 담배나 끊어 이 새끼야. 물론 전 제 나름의 포커페이스를 하는 놈이라 담배 따윈 말도 안 꺼내는 놈이었고 난 담배 안 피는데 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우리 정양이 말했다. 네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줬어. 병신나. 이렇게 이날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리고 점을 보시고 싶다는 분들은 가짜든 진짜든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정말 힘들고 자기가 찾아야 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가 눈에 띄인다고 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은 제게 알바를 해서 번 돈을 그렇게 막 쓰고 다니는 날이었고 제가 패밀리라고 부르는 Y군, K군, C군은 매일을 항상 붙어 다니며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고 있을 때쯤 이맘때 우린 여행을 꿈꿔왔었고 저까지 4명의 친구들은 밀양 얼음골로 가자고 계획을 잡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고등학생도 되었겠다. 남자들끼리도 놀기가 서먹서먹할 때쯤 우리 시군이 하는 말이 들렸다. 네 여자친구 같이 가자. 다른 놈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고 제가 차비나 비용은 물어보니 절 보며 형님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 자식들은 내가 물주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놈들한테 여자 구경도 시켜볼 겸
우리 정영한테 물놀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 오케이 하는 거였고 친구들도 이미 맞춰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알았냐 하니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라고 했죠. 한 번씩 우리 정양 보면 내 여자지만 무섭습니다. 그렇게 나를 잡아 남자넷, 여자넷 이렇게 놀러가고 각자 집에서 술과 고기를 엄청 싸들고 가서 이미 예약한 펜션에 이야기를 하여 들어가니 정양 그 전까지 막 웃다가 우리 옆집을 보곤 표정이 그냥 더럽다고 해야 하나? 이건 아닌데 라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지으며 일단 우리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애들은 물놀이 갈 준비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와 정양도 준비를 마치고 펜션 뒤에 있는 계곡으로 가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애들을 뒤로하고 정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뭘 봤길래 그런 똥 씹은 표정이었냐? 그러자 정양이 하는 말이 들렸다. 아까 2명의 남녀가 들어가는데 여자 뒤에 하나의 여자가 엎혀서 같이 들어가는데 남자를 보며 크게 웃으며 들어가는 거 보았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 라고 묻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기요. 당신 뒤에 귀신이 있어요. 하면 네 같으면 정상으로 보겠냐? 하네요. 일단 나중에 다 놀고 혹시 모를 준비를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물가에서 놀다 슬슬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여 숙소로 들어가 고기를 구우며 열심히 술도 한 잔씩 먹을 때쯤 슬슬 정양이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며 눈치를 주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였죠. 친구들과 정양의 친구들도 술이 꽐라가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쯤 옆방에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정양이 제 손을 잡고 뛰쳐나가서 옆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광경은 피가 이리저리 튀어있고 남자의 팔과 다리 부분에 피가 흐르는 것이었다. 남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반대편을 돌려보니 여자가 눈이 까디집혀져 있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으며 저와 정양을 한 번씩 보고 다시 남자에게 달려들 때쯤 정양은 너무 시크하게 저보고 말했다. 저 여자 막아. 인연이 칼 들고 있는 여자를 나보고 막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달려들어 일단 여자의 손을 잡고 몸통 박치기를 날리곤 칼을 빼앗아 저 멀리 던져버렸다. 저와 그 여자는 이리저리 나뒹굴며 한바탕 싸웠고 그때쯤 정양이 그 여자 머리 부분에 손을 올리며 뭐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아깝다 아까워라고 계속 그렇게만 외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스르르 쓰러졌다. 우린 펜션 주인한테 가서 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이방 손님 지혈을 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구급차가 와서 남자와 여자를 실어가는 걸 보곤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너무 찝찝한 건 못 참아 정양에게 물어보니 아까 우리가 펜션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여자 뒤에 하나가 붙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붙은 여자는 지금의 그 커플인 여자의 모습이랑 똑같았다고 한다. 그리곤 그 뒤에 있는 여자가 중얼거리는데 오늘이야. 내가 해줄게. 죽여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큰일 벌어지겠다 하여 저보고 준비하라고 했던 거고 제가 왜 멀쩡한 남자를 저 여자가 죽이려고 했냐고 물으니 저 남자도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다. 저 남자 주위에 여자가 많이 보인다 하네요. 아마도 남자가 지금 여자 말고 다른 여자도 몇 명 있는데 그걸 지금 여자가 알아버렸고 그 여자는 이번 여행에 그 남자를 죽여버릴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용기가 없었던 터라 계속 생각만 하다가 그 뒤에 귀신이 붙어 귀신이 내가 해줄게. 죽여줄게. 라고 외쳤다고 하네요.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정양과 그 친구들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 중 첫날은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갔다. 친구들은 그렇게 옆방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다음날 옆방이 소란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찝찝한 마음에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지 하며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려는데 정양이 절 보며 말했다.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니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전 왜 그러느냐? 어제도 잘 들어가서 잘 놀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깐 정양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곡 쪽에 어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다는 이야기였다. 전날에는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피해를 줄 놈들이 아니었기에 정양도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고 저 또한 재미있게 놀았기에 이번에도 뭔 일 있겠냐 하며 정양을 꼬시곤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정양 표정을 보니 이 여자가 그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네가 일어서서 물가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것들이 절 보고 웃으며 서서히 다가온다고 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웃기지 말라고 할 텐데 정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왠지 더 오싹해지더군요. 그리곤 하는 말이 들렸다. 절대 우리 친구들한테 네가 먼저 말 걸지 말라고. 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고 물으니까 그것들이 지금 저와 정양을 정말 무섭게 노려보며 죽일 듯이 얼굴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원래 저만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데 정양이 그걸 알고 절 막으니 정양을 방해자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정양까지 노려보며 너도 데리고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정양은 이젠 익숙해진 건지 그냥 시크한 표정이 다시 돌아오며 말했다.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만약 아는 체를 한다면 전 녀석들은 네 친구나 정양의 친구를 붙잡고 혹시나 저나 정양이 물에 들어오게 할 거라고 위험에 빠진다고 이야기한다. 전 제 마음 같아선 우리의 모태 신앙인 시군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친구인지라 일단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더군요. 계곡은 우리 일행들 말고도 다른 일행들도 놀고 있었고 갑자기 반대쪽에서 사람이 하나 물에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 일행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면서 빨리 나오라고만 했다. 서서히 그 물에 빠진 친구가 나오지 않자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데 물에 빠진 그 사람은 연신 헛구역질을 해대며 물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기서 뭔가가 자기를 잡아당겼다라고 말했다. 그리곤 위에서도 누르고 팔과 다리를 계속 잡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물론 친구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애가 헛걸봤나 하며 그냥 다행이다 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물에 빠진 사람의 양쪽 팔과 양쪽 다리 그리고 어깨 그곳에서 사람 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도 전부 물에서 나와 못 들어가고 있을 때쯤 제가 정양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저 사람 저렇게 될지 알고 있었냐? 그러자 정양이 말하길 알고는 있었는데 저렇게 심하게 나올 줄은 자기도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양 이야기 말로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쯤 우리를 보고 있던 그것들이 갑자기 반대편 일행을 일시적으로 확 돌아보며 미친 듯이 다가가는데 뭐라고 말을 해줄 것도 없이 그것들이 양손, 양발, 어깨, 뒷목 전부 다 매달려서 미친 듯이 웃으며 내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정양 보고 저건 네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능력은 없고 자기 엄마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쟤를 지내줘야 저 녀석들이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펜션 사장님께 펜션 뒤 계곡에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고 얘기를 하니 거의 매년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무당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질 않아서 사장님도 고심 중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양은 펜션 사장님께 이 펜션 망하기 싫으면 무조건 불러서 하시라고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식 그런 말하는 표정이 조금 쫄았었습니다. 사장님도 뭔가 아는지 우리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일단 어제 일도 고맙고 자기가 고기를 구해다 주겠다며 말씀하시곤 돌아가더군요. 전 고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보통 이사를 가기 전에 계약을 하는데 그쪽 집 주인이 상태가 많이 이상해 보이더군요. 그래도 저와 엄마는 그 당시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 싼 가격에 그래도 조그만하지만 그래도 구석진 집을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청소를 미리 해야 하여 그 당시 엄마는 일이 있어 제가 혼자 미리 조금씩 청소를 하려고 먼저 그 집으로 가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들어가는데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은 제일 뒤편의 골목을 지나는데 너무도 나쁜 기운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냐 싶어. 그리고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다 싶기도 하고 일단 그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을 맞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아직 제대로 청소가 되어지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였고 그렇게 혼자서 집을 청소하고 있는 도중
제가 자야 할 방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예상을 미리 하고 들어온 터라 정향의 말을 생각하여 최대한 무시를 하며 안방부터 구석지게 쓸고 닫고 마무리를 하는데 계속 옆에 제가 써야 하는 방에선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안방에서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조금 이따 갈 테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패기가 넘쳐 흐르는 학생이었죠. 그렇게 안방 청소를 끝낸 후 문제의 제 방에 들어가니 아까는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방 한가운데 여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걸 버리려고 머리카락을 손에 댔죠. 갑자기 몸이 경직이 되면서 어느새 제 머릿속으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눈앞에 전신으로 화상을 입은 여자가 서 있고 그녀가 어떻게 그 상황이 되었는지 보여지더군요. 상황이 어쨌냐면 그 학생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안방에서 불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방 안에 있던 학생은 불길이 너무 커져버린 뒤 확인을 했지만 너무 늦어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곳에서 온몸이 타서 죽어버린 것이었고 전 그 광경을 보며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걸 그 여자를 안아주었고 그 여자는 처음 나를 무섭게 쳐다보던 눈빛은 어느새 놀란 듯 그 자리에서 사라지더군요. 그 여자가 사라진 뒤 전 그 방 안에서 조용히 그 여자를 위해서 더 울고 난 뒤 다음 날 다시 그 방으로 청소를 하러 들어가니 그 방엔 그 여자가 있었고 처음엔 온몸이 타들어간 모습이 아닌 처음에 학생 때의 발랄한 모습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곤 환하게 웃어주며 많이 아팠겠다,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위로를 하며 또 다시 안아주었으며 그 여자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며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저 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뒤 정향과의 데이트를 하러 약속 장소로 가니 절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네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라는 말과 함께 네 뒤에 여자 학생이 따라다니는데 할머님하고 같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학생의 힘이 지금의 할머니와 거의 동등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향 보고 묻기를 그럼 내 뒤에 있는 학생은 착한 아이야? 무서운 녀석 아니가? 라고 물었고 정향이 한참 보고 있더니 지금 저 여자아이는 저한테 고마워하며 지금의 너를 지켜주려고 따라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곤 정향이 저보고 니는 아무 여자나 그렇게 안아주지 좀 마라. 저 여자애는 그래도 자기를 위해 울어주고 그 마음으로 안아줘서 악귀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대부분 악귀로 변한 것들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들을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일단 뭐 잘 되었으니깐 다행이다라고 둘러대곤 그렇게 제겐 여학생이라는 수호령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죠. 전 정말로 웃긴 게 학교를 잘 가지도 않던 그런 불량 학생으로 하지만 우리의 학교는 통통학교의 그 당시의 학교 학생회는 힘이 지배를 하는 시절 웬만한 학생회 간부는 일진이라는 애들이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체육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좋은 점은 제가 1교시를 하고 너무 잠이 온다 싶으면 그냥 다음 과목의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 학생회에서 간부 모임이 있는데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만 하면 그래 가봐라. 항상 이런 식이었고 매번 빠져서 학생회실에서 담배만 피고 자고 어쩔 땐 매점 가서 오징어나 과자를 사들고 몰래 술도 챙겨 들어와 거기서 먹곤 했죠. 그렇게 한참 권력에 빠져 있을 때 선배 한 명이 학생회실에 계속 뭔가가 나온다. 근데 그게 뭔진 모르겠다. 네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물론 선배가 얘기를 하니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게 언제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봐왔지. 제가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에 일단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담배만 하나 꺼내 물고 한숨 자볼까 하며 누워있는데 창문 밖으로 무엇인가 검은 것이 빤히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죠. 이제는 이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귀신이 보는 것이 확실히 구별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시하기로 하고 잠을 자려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을 때쯤 어느샌가 학생회실로 들어와 있는 그것. 참 귀찮게 되겠다 싶어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들렸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이 말이 참 무섭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되었다. 너라면 내 한을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무시하기도 힘들겠다 싶어 일어나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당신이 어떠한 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도 싫다. 그러니 죽었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갑자기 얼굴이 확 무섭게 변하더니 죽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란 얼굴이 이리저리 짓뭉개져 있었고 그 몸과 다리는 이리저리 비틀려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반쯤 타고 거의 썩어가는 몰골로 변하여 날 보더니 넌 지금 내가 건들 수 없는데 서서히 내가 다가갈 거니깐 방해하면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는데 하필 그때 드는 생각이 진심 이상한 거에 엮였네. 이런 마음에 정양 찬스를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상 학교 일이고 이런 일로 뭐라 말하기도 그렇기도 하여 일단 그냥 덮어두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판단을 하였고 나중에 돼선 그 판단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느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별일 없이 지나가곤 전 여전히 학생회실에서 담배를 피곤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물론 제 옆에도 다른 선배들이 같이 자고 있었고 그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그 학생회실이 눈에 들어오고 옆에는 선배들이 자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그 선배 하나의 앞에 전에 보았던 그 귀신이 나타나 그 선배 머리 끄댕이를 잡고 일으키며 죽어라 때리는 겁니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잠이 오냐?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미친 듯이 때리고 발로 차고 찍는데 막상 그 자고 있는 선배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얻어터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에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그놈을 말리러 가려는데 제 옆으로 그 여학생 수호령이 나타나 제 옷을 잡으며 지금 가면 안 돼. 라고 질질 끌고 있더군요. 이건 또 뭔가 싶어 옆을 보니 그 여학생은 그놈을 정말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고 절대 가지 말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곤 바로 옆에 선배를 깨우려고 보니 선배의 얼굴은 누군가 심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으며 이리저리 피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게 보였고 그 선배를 깨우니 자기가 꿈에서 귀신을 봤는데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자기가 샌드백이 된 마냥 계속 맞고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선배 보고는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한 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다시 창문 밖으로 나타나 저를 무시무시하게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들렸다. 방해하지 마. 저런 놈들은 죽어야 하니까. 너 또 방해하면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그 귀신은 사라지고 전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선배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선배들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것에 시달리는가? 이렇게 물어보니 인상을 찌푸리고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며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정양한테 들은 게 있어서 한이 서린 귀신은 이유가 있어 산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선배 같은 경우엔 그 한이 정말로 심하기도 하여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그 선배가 제게 짜증을 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화가 나서 그럼 제가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선배가 다른 잘못을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귀신한테 비는 게 정답이고 사람한테 해를 끼칠 정도면 죽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을 하곤 전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이걸 어쩌나 싶어 정양에게 연락을 하였고 정양이 절 보더니 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냐? 며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그걸 듣곤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에서의 일을 말을 해주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야. 지금 네가 그걸 보고 살아있을 수 있고 그것에 당하지 않은 거에 다행으로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묻자 네 뒤에 있는 할머니와 그 여자 특히 그 여자가 힘이 그 선배보다 세서 저한테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지만 그 여학생은 저만 보호할 뿐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니 그때 당시에 저를 잡고 말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전 괜찮다고 쳐도 이대로 가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으나 정양도 정말 냉정하게
그냥 내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그거에 대해선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어찌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만큼은 조금 야속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선배를 찾아가니 그 선배는 하루 사이에 사람이 멍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얼굴이었고 몸 여기저기엔 붕대를 감고 있고 치료를 받은 티가 엄청 나 있더군요. 그리곤 선배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저 또한 그 선배를 무시하려고 했고 왠지 이 선배뿐만 아닌 그와 같이 다니는 다른 선배들 또한 위험해질 것 같아 이야기를 하였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찝찝하지만 여전히 학생회실 만한 곳이 없기에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쯤 또 다시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학생회실 안에는 어떠한 학생이 있고 그 학생 주위로 서너 명쯤 되는 남자들이 그 학생을 정말 가지고 놀 듯이 때리고 있었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서너 명쯤 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낑낑대며 산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깼죠. 그 꿈 상황으로 보니 무엇인가 짐작이 가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창문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밖을 보니 학교 뒤쪽으로 난 산 쪽의 어느 정도 위치쯤에 그 검은 것이 제 쪽을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 찜찜한 기분을 뒤로 한 채 전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곤 점심시간이 지나 몰래 담배를 피우려 학생회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입구에서 요란히 울리는 구급차 소리에 돌아보니 구급대원이 실습실로 무언가를 급히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한 명이 구급대원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 보였죠. 일단 뭔 일인가 해서 입구 쪽으로 나가는데 그 선배가 입에는 볼에 인두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입과 볼 사이가 뚫려 피를 연신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며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일이 터졌구나 싶어 일단 그날은 흐지부지 지나갔고 그 선배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 지경이 되어버렸냐? 그 선배는 말도 하기 힘들 지의 얼굴에 엄청난 무언가를 대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해주기를 여느 날처럼 납대 실습을 하는데 그 반에서 자기가 힘도 있고 해서 한 명을 괴롭히며 자기 것까지 마저 해라고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선배를 부르며 너 그러다 죽어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웃겨서 그 학생을 쳐다보니 그 학생의 눈이 반쯤 돌아가 있었고 입은 웃으며 선배의 눈을 똑똑히 보고 있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선배를 향해 다가오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자기는 움찔하여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학생이 달궈질 대로 달궈진 인두기를 들고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는 걸 피하는 도중 자기 볼에 찍혀 입이 뚫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곤 바로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빨리 그 학생을 떼어내는데 어느샌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 학생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 더 이상 방치하면 힘들겠다 싶어 전 바로 정양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정양을 찾아갔고 정양에게 그 선배가 당한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양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전 그 선배가 어떻게 당했는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니깐 아까 네가 온 방향 뒤쪽으로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깐 그 녀석이 네한테는 붙지 못하고 계속 따라오는 걸 느꼈는데 네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 녀석이 자기가 한 걸 정양한테 웃으면서 자기가 찔러버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너도 방해하면 너도 죽여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양의 기분이 확 나빠졌나 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원래 도움 따윈 안 주고 알아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 자기한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못 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양 그때 표정 확실히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고 이런 표정 지을 때만큼은 아무리 장난기가 많은 저로서도 이때는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는 착한 학생이 되었는데 저 귀신놈이 정양을 건드려 버린 거였습니다. 마침 그래도 이 상황에 잘 되었다 싶어 이젠 어떻게 해야 하냐 묻자 일단 자기랑 같이 그 선배 병실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선배의 병실로 가보니 입구부터 난리가 아닌 게 안으로 들어갔죠. 선배는 제정신이 아닌 미쳐버려서 이것저것 다 부시고 있었고
침은 질질 흘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양이 그 선배한테 달려가더니 뺨을 엄청 세게 후려팼죠. 갑자기 그 선배는 스르르 쓰러지더군요. 그리곤 간호사분들과 의사 선생님들 보고 여기 치우고 이 환자부터 빨리 치료해라. 지가 뭔데 아주 당당히 시키는데 또 그걸 척척 이행하는 사람들 보니 정양은 역시 대단하구나 싶어 새삼스레 느끼곤 정리가 되자 일단 정양이 그 선배 병실 그리고 침대 창문에 부적을 붙이고 이 정도면 그 귀신도 못 들어올 거다. 그리곤 자기가 나가서 그 자식을 없애고 돌아오겠다. 그러니 누군가 들어오려고 문을 열려 해도 절대 열지 말라고. 열면 그땐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는 기절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전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번엔 문 따윈 절대로 안 연다는 다짐하에 누워서 잠이 들 때쯤 갑자기 문 쪽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싶어 누구세요? 하니깐 밖에선 익숙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 나중에 와주세요. 선배 지금 잠들어 있어요. 라며 소리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마디만 했거든요. 선생님이다 문 열어. 선생님이다 문 열어. 이런 식으로요. 전 그놈이다 싶어 최대한 선배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고 갑자기 선배가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는데 그 목소리도 사라지더니 창문 밖에서 똑똑 소리가 들리곤 저와 선배 동시에 창문을 보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고 창문이 깨질 듯이 미친 듯이 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세게 내려치면 창문이 깨져도 무방한데 그것은 계속 쾅쾅 소리만 나더군요. 이미 선배는 오줌이고 뭐고 다 지리고 떨고 있었고 전 그놈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차마 저 또한 떨려서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잠시 뒤 갑자기 선배가 눈이 풀려 이상한 사람처럼 변하더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잠겨있던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걸. 전 말릴 틈새도 없이 그걸 열어버리곤 사람이 또 기절하듯 쓰러져 버리더군요. 큰일 났다 싶어 빨리 침대에 눕히곤 이불을 덮어 그놈이 어디에 있나 확인하려고 보니 그놈은 제 뒤쪽에서 노려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왜 자기를 방해하느냐. 저런 놈은 죽여야 해. 소리를 지르더군요. 차마 선배에게 다가가진 못하곤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놈이 발부터 가루가 되어 어디론가 흩어지듯이 사라지는 게 보이더군요. 전 멍치고 있어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니 정양이 오더군요. 정양한테 그간 있었던 걸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 다 해결했다고 했죠. 더 이상 고통받는 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문이랑 창문에 붙인 부적은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었는데 혹시나 또 제가 장난이나 잠결에 떼거나 열어줄까봐 침대에도 하나 붙여놨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선배한테까지 다가가지 못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더더욱 건들지 못했고요. 두 명이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곤 밖으로 나가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놈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뒤 그 죽은 선배의 무덤에 가서 재령을 하는데 그곳에까지 그것이 나타나 정양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정양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걸 그 귀신의 어머니가 본 것이었고 한없이 슬퍼하시며 그것의 무덤에서 오열하시던 것을 챙기시곤 나온 거라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리곤 침대에 있는 선배에게 다가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 항상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착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그때 같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저보고 가자 이렇게 한마디를 한 뒤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같이 와선 니도 학교에서 나쁘게 행동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더군요. 내심 뜨끔했지만 솔직히 저는 애들 때리지도 않고 돈도 제가 벌며 살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